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ERP 학원 강남 지점에서 IELTS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린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CG2 IELTS, 그러니까 Complete Guide to IELTS라는 교재를 가지고요. 제가 편의상 이제 CG2 IELT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에서 리딩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리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리딩을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리딩 패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자, 42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리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대략적인 정보는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정리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우선 일단은 64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question. 자, 그래서 보시면 How long does the IELTS reading paper last? 그렇죠? 그러니까 이 IELTS 리딩 파트가 몇 분 동안 진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네요. 자, 간략하게만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이제 6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IELTS를 준비하시는 그 부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첫 번째는 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카데믹 모듈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제너럴 모듈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아카데믹 모듈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제너럴 모듈을 준비하시던 간에 역시 이것도 편의상 아카데믹, 그 다음에 제너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카데믹을 준비하시든 제너럴 준비하시던 간에 공통적으로 그 두 파트 다 60분 동안 시험을 치셔야 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통된 사실은 뭐냐? 크게 이제 세 개의 separate sections, 그렇죠? 세 개의 독립된 그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통으로 40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는 이제 어떤 종류의 패시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우선 일단은 다음 문제로 넘어오셔서 그죠? What type of information will I read? 그죠? 자, 우선 일단은 아카데믹 파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아카데믹. 자, 이 아카데믹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A4 용지 2매에 해당하는 길다란 리딩을 총 3개를 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개의 long passages, 그렇죠? 3개의 길다란 패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 패시지당 총 40개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죠? 그러면 한 패시지당 여러분들은 대략 한 13개에서 대략 한 14개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떻습니까? 제너럴 모듈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긴 해요.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제너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제 우선 섹션 1, 그 다음에 섹션 2, 섹션 3 해서 크게 3개 섹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섹션 1, 2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시면 섹션 1 같은 경우는 2개, A4 용지 한 매에 해당하는 short passage가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섹션 2도 2개의 short passage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섹션 3만 유일하게 아카데믹과 마찬가지로 long passage 한 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4개의 short passage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1개의 long passage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카데믹 모듈 준비하는지 제너럴 모듈 준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패시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그쵸?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아카데믹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느냐? 이건 말 그대로 아카데믹 텍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art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환경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environment라든지 아니면 뭐 science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그 수업 교재에서 보실 법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너럴 모듈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모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쉬운 패시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섹션 1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리빙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섹션 2 같은 경우는 work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는 job.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션 3 같은 경우는 섹션 1, 2에 비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아카데믹 텍스트와 상당히 흡사해요. 오케이?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요건 제 생각은 아카데믹이라고 해두죠. 오케이? 아카데믹 텍스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이제 미리 들여다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안에 이제 실전은 총 10개의 테스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8개 테스트는 아카데믹 모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테스트가 제너럴 모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너럴 모듈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카데믹 텍스트들은 내가 굳이 읽지 않고 지나가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제너럴 모듈을 푸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개의 롱 패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롱 패시지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텍스트들은 다 커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풀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일단은 그 리딩 페이퍼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요건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블랙 포인팅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에 과연 이제 이 리딩은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걸 이제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 텐데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랙 포인팅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들이구나라고 하는 건 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하나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게 보면 크게는 5가지 유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형식에 따라서 한 10개 유형 정도까지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일단은 뭐 첫 번째 completion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completion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그 completion 유형이에요. completion이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자, 빈칸 채우기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빈칸 채우기. 다만 이제 이 빈칸이 이제 글이 한 개 주어지고요. 한 개 패시지가 주어지고 그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답 위에서 2번 찾으시고 2번 답 찾으신 부분 위에서 1번 답을 찾고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의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그렇죠? 과연 이제 중간중간에 그 문제의 빈칸을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이게 뭐 빈칸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빈칸을 비워두고 과연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를 글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찾아서 들고 오시는 유형이 빈칸 채우기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왜 낼까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서머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completion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 블랙 포인트들을 보면 뭐 차트 completion도 있고 또는 diagram completion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또 다른 completion 유형들도 있고 completion 유형들이 다양해요. 다양하긴 하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키가 되는 어휘들을 그렇죠? 주로 필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그 문제를 내놓는 형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이 나올 수 있느냐? sentence completion. 오케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을 채워 넣는 거. 두 번째는 뭐 테이블, 이런 테이블 차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completion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기 보시면 flow chart. 그렇죠? flow chart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diagram. 오케이. 자, diagra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결국 diagram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오케이.
자, 그림이 주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 그림을 요약하는 한두 개 정도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글에서 찾으셔서 역시 그대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문제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쵸. 요런 애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시퀀스. 순서를 나타내는, 이 플로우 차트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퀀스. 순서를 나타내는 역시 차트가 주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건 문제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컴플리션 유형들은 다 커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short answers 유형은 뭘까? 이것도 여기다 이제 적어볼까요? short answers. 자, 이 short answers 유형은 말 그대로 답을 짧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이 WH, 그렇죠? WH question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자, 예를 들어서 뭐 which year 몇 년도에 그것이 뭐 invented 개발되었느냐, 그렇죠? 이렇게 또는 자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what is the name 이름이 무엇이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팅 하셔야 되는 정보는 분명하죠. 첫 번째는 year 연도를 타겟팅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what is the name 사람 이름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네요. 뭐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겠고 사물의 이름일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역시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which year 주로 숫자를 보거나 연도를 보거나 오케이 비교해 보시고 찾으셨다면 답은 in 뭐 19, 뭐 72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들만 제시하시면 그게 답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What is the name? 그 사람 이름은 찾아보니까 이제 로버트 풀러더라,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신 내용들을 그대로 들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밑에 있는 그 빈칸들을 또 봐보도록 할까요? 또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이게, 오케이. 제가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만 더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유형은, 우선 멀티플 초이스 유형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멀티플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십니까? 사지선다 유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객관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멀티플 초이스인데요. 역시 글이 흘러가는 순서를 두고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뭐다? A, B, C, D 이렇게 해서 최소 4개가 주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멀티플 초이스 선택지 A, B, C, D.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 부합하는 답을 글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는 왜 나오는가?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자의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인텐션이 무엇일까? 그렇죠? 저자가 왜 그런 예시를 들고 올까에 대한 인텐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A, B, C, D를 놓고 사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fact check, 그렇죠? 단순히 사실 비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고요. fact check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입니다만 이 author's intention, 과연 이 저자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 왜 들고 왔을까? 어떤 의도일까? 그걸 찾아내는 부분은 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멀티플 초이스 세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이 뭐냐면,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좀 묶어볼까요? 묶어보시면, 우리 아까 summary completion 아까 했죠? 그거 말고 모든 유형, 바로 이 매칭 유형들이에요. 네 가지. 이 매칭 유형들이 또한 네 번째 유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셨었던 그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다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 매칭 유형만이 이제 글의 순서가 이제 섞여 있다. 글의 순서가 섞여 있는 건 아니고 문제 순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칭 유형은 크게 뭐가 있을까? 우선 일단은 헤딩 매칭도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매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처 매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센텐스 엔딩도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헤딩 매칭이에요. 헤딩.
헤딩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쓸까요? 자, 역시 글이 주어지고 각 패러그래프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알파벳을 붙여둔단 말이에요. 알파벳을 붙여두고 각 단락 앞에다가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각 패러그래프를 이제 문제로 내놔요. 패러그래프 A, 패러그래프 B,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 C.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오케이, 바로 이제 list of heading이에요. list of heading. 소제목 리스트가 주어지죠. list of headings. 소제목 리스트. 자, 그래서 1번 요런 헤딩, 2번 뭐 이렇게 생긴 헤딩, 3번 이런 헤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헤딩의 순서가 뭐다? 이 헤딩의 순서가 뒤죽박죽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글 순서가 어떻게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A 패러그래프 읽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스캐닝 하시고 아, 패러그래프 A의 가장 적절한 소제목은 그걸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는 3번이 된다. 이렇게 B를 읽고 넘어오셔서 아, B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건 1번이 된다. 이렇게 쓰고 지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다? 문제 순서가 섞여 있다라기보다는 비교하셔야 되는 정보의 순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역시 올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좀 공간을 확보를 합시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매칭 유형이 뭐가 있을까? 보시면 오케이, information, 오케이, information, 정보 매칭 유형이 있어요. 자, 문제가 각기 다른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정보, 이렇게 생긴 정보, 이렇게 생긴 정보. 그리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정보는 A부터 C에 해당하는 패러그래프 중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매칭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읽고 넘어왔더니 아, 이번 정보가 A. B 읽고 넘어왔더니 B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없음. C 읽고 넘어왔더니 아, 1번 C에서 발견, 3번 C에서 발견. 그렇죠? 오케이. 요게 이제 인포메이션 매칭이에요. 역시 문제 순서는 섞여서 나타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C 뭐냐? person 매칭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person 매칭. 자, person 매칭 유형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보기에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보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person A, 그죠? person B 또는 person C 해서 총 3명의 사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글이 주어지고 문제는 각기 다른 활동들이나 또는 각기 다른 진술들이 이제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연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이 활동이나 진술을 A부터 C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누가 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매칭시키시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에 들어가셔서 자, 쭉 읽어 내려오시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그 주변을 빠른 속도로 스캐닝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주변만 스캐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오셔서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정보 중 A가 했었던 활동은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매칭시키시는 거예요. 역시 쭉 내려오시다가 B가 여기 있다 B, 그렇죠? 그러면 역시 B가 활동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B의 진술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나서 1번부터 3번 중에서 B가 한 활동은 1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역시 C도 마찬가지고 이 뭡니까? 오케이, 이렇게 B가 있겠구나 이렇게 매칭시키시는 게 역시 person 매칭이에요. 그래서 매칭 유형들이 유독 유일하게 순서가 이제 섞여 있는 유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유형들 그게 바로 이제 true, false, not given. 요거는 쉽지 않습니다만 true, false, not given. 그렇죠?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true, false, not given은 여기 있죠, 여러분. true, false, not given. true, false, not given 유형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은 역시 글의 내용과 문제를 비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역시 동일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죠? 글이 주어지고 문제는 각기 다른 명제들이 문제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글의 순서와 그다음에 문제 순서, 그죠? 나란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를 비교를 해봤더니 1번은 true다. 그렇죠? 2번을 비교했더니 2번은 그래 모든 내용은 들어맞는 것 같은데 일부 정보가 틀렸다. false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내용을 비교했더니
아, 일부 정보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건 not given이 돼요. not given.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정보는 틀리고 일부 정보는 글쎄 확인이 안 되네. 이건 뭐가 된다? 이건 false가 돼요. 오케이. 어쨌든 틀린 정보가 존재하죠. 이건 몰라도 되는 사실인데 이건 몰라도 뭐다 이 명제는 기본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글 안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fals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필기하셨으면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보시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오케이. 큰 그림으로는 5개를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오케이. 형식이 좀 달라지게 되면 크게 한 10개 정도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셔서 How do I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How can I improve my reading paper score?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물론 일단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리딩이 흘러간지에 대한 수업은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걸 안내해 주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무작정 수업을 양껏 들으면 그렇죠.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니면 뭐 문제만 양껏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에 대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양껏 푸는 것만 가지고도 리딩 점수는 어느 정도, 그렇죠? 터득하실 리딩 점수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양껏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계속 틀리고 맞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내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훑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리딩 패시지의 어휘라든지 또는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뭐 대학교 교재, 그죠? 대학교 교재 이거 원서 수준이잖아요. 저 원서 수준의 그 패시지를 보고 계신 건데, 텍스트를 보고 계신 건데, 우선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패시지를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영어를 쉬었는데 한두 달 정도를 공부를 해서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선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정확성에 기반을 하셔서 리딩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 정확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적당히 그 패시지에 알고 있는 몇 개의 어휘들을 연결해서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체크를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IELTS 리딩이 간혹 어떤 문제들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섬세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yes, no를 갈라버리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정확성에 기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려면 어떤 부분? 우선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조금만 올리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 일단은 어휘. 그럼 어휘라고 하면 자, 물론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들, 단어집을 외우기보다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그 텍스트 안에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휘를 보실 때는 synonym, 그러니까 유의어들을 조금 오케이 그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표현되어지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그다음에 실제로 글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릅니다. 오케이?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매칭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유의어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시노님, 어휘에 대한 그죠? 연구, 그다음에 이제 또는 뭐 학명 같은 것들이요. academic words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오케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공부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암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구조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휘의 의미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과연 누구고 그다음에 동사가 무엇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수식하는 말들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식어고. 오케이.
그러면 그건 뭐 전치사가 될 수도 있겠고, 전치사 구가 될 수도 있겠고, 접속사 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which,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죠? 관계사절 같은 것들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수식어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대명사, 오케이? 대명사의 성질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 나왔었던 사람이나 사물을 받는 인칭 대명사 말고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예요. 걔도 정확하게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었던 선행사를 받는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실을. 그리고 그러면 과연 그 관계 대명사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선행사를 대입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해하고 지나가는 패세지가 쌓여야지 실력이 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신 어휘들은 또 다른 패세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양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리딩이 수월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정확성에 기반한 리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양껏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양껏 하는 것이 이 IELTS 리딩의 실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선 대략적인 리딩에 관한 설명은 드렸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어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